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K리그1 스쿼드 분석 저희가 숨막히게 12팀을 했는데 네. 그 하는 동안에 계속 이 댓글이 달렸어요. K리그2 해주세요. K리그2 해주세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네. K리그2 팀들도 공들이 한 팀 한 팀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K리그 개막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리그2 소속 팬들의 또 요청을 또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5팀씩 묶어서 K리그2 스쿼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2 소식에 목말랐던 분들에게는 갈증을 채워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전운 취재 다니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치열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보는 입장에서도 더 재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한 해 K리그2를 즐기시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뭐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과 같은 흔적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지난 시즌 순위이고요. 1, 2위 팀이 승격을 했으니까 3위 팀 경남부터 보겠습니다. 인앤아웃부터 보겠습니다. 경남의 겨울은 뜨겁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리치, 네게바, 정혁, 최준 이렇게 주축이 떠났지만 데려온 선수들이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정엽 왔고요. 윌리안, 에르난데스가 합류했고요. 최전방부터 골키퍼까지 고르게 준척급 이상을 더하면서 사실상의 더블 스쿼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올 시즌 경남의 키워드 뭐냐? 네. 결국 설사커가 설사커.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지난 시즌 설기현 감독이 올해 나의 축구를 완성하기 위해 영입부터 내 색깔을 내겠다고 했고 일을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스카우트 팀이 설기현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정말 싹 다 데려다 줬어요. 네. 진짜. 질과 양에서 K리그2 최고의 스쿼드를 구축한 만큼 이제 승격은 온전히 누구한테 달려있냐? 설기현 감독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부담되겠다. 네. 설기현 감독 사실 지난해부터 하려고 했던 게 4-3-3을 기반으로 한 공격 시 2-3-5로 바뀌는 포메이션인데 네. 일단 구성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최전방에 일단 뭐 제리치를 보내고 움직임이 많은 이정엽 선수 데려왔고 백업이 없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윤주태 선수가 가세를 했습니다. 네. 득점력이 좋은 용병 스트라이커 대신에 이제 스타일에 최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이고요. 측면과 이선은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주전이 될지 궁금할 정도로 풍부한 자원을 갖췄습니다. 삼성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장혁진, 이우혁 외에 이렇다 할 자원이 없거든요. 일단 오른쪽 풀백으로 분류했던 김영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 불안했던 수비 중에 김명준 부산에서 뛰었죠. 김영찬 부천에서 뛰었던 선수가 더해졌는데 설기현 감독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두 선수의 능력에 굉장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두 선수가 빌드업도 괜찮다는 표시를 하는데 일단 이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수비진이 좀 두터워졌고 수비력 자체도 좋아졌고요. 좌우 풀백이 설기현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공격 시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김동진, 최광원이 들어오면서 지난 시즌보다 좋아졌습니다. 뎁스가 약간 게 조금 흠이긴 한데 일단 뭐 스쿼드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실제 승격 여부는 설기현 감독이 2년차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22세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스쿼드를 보니까 네, 22세는 그 성남에서 영입한 김소홍 선수가 네.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뭐 설기현 축구에서는 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기본적으로 골격은 전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선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아, 김소홍 선수 네네. 측정될 것 같고요. 다음은 대전 하나 시티즌 보겠습니다. 인앤아웃 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고 맞아요. 정리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 공격의 중심이었던 박용지, 안드레가 팀을 떠났고요.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이진현과 이현식이 들어온 것이 눈에 띕니다. 수비진의 젊은 센터백까지 가세하면서 팀이 조금 더 젊어진 느낌이 드네요. 대전의 올겨울 키워드 척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척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대전이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기대만큼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앙 쪽에서 볼이 안 돌았다. 그러니까 10번 유형의 선수가 없고 창의적인 유형의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기술과 창의력을 가진 선수들을 찾았고 데려온 선수가 누구냐?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이진현, 이현식입니다. 예, 대전 이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공격 작업이 좋아진 느낌인데 제가 실제로 대전 전주훈련 취재를 가서 연습 경기를 보고 왔는데 네, 갔다 왔죠. 볼 도는 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 확실히 그 부분은 좋아졌고요. 스쿼드를 보면은 최전방에는 이제 안드레 선수가 나가긴 했지만 바이오를 지켰습니다. 몸만 좋다면 바이오만한 공격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대전의 결론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맞아요. 네. 높이도 있고 발도 좋은 선수가 바이오인데 그래서 바이오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를 고민한 끝에 바이오와 인연이 있는 브라질 출신 피지컬 코치를 선임했습니다. 이 코치가 네. 다른 거 너 할 필요 없다.
바이오만 만들어라. 개인 트레이너네. 바이오가 90kg 95kg 정도 되면은 최상의 몸 상태인데 그 몸을 항상 만들고 네. 바이오가 좀 자기 관리가 약간 부족한 선수거든요. 그것만 잘 만들고 하면은 니는 밥값한 거다. 그럴 정도로 지금 바이오 관리에 지금 철저하고요. 네. 실제로 바이오 선수 몸무게 넘어가면 벌금 물고 뭐 계약 해지까지도 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으려고 지금 대전에서 그랬거든요. 네. 실제로 넣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바이오 관리에 공을 들였습니다. 95kg. 네. 2선은 김승섭, 이현식, 에디뉴에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과거 대전에서 뛰었던 섀도우 스트라이커 안토니오가 안토니오. 가세할 예정입니다. 네. 대전이 4-2-3-1 그리고 4하나 혼용할 전망인데 앞서 얘기한 대로 2선에 기술 있는 선수들이 대거 늘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에 김인성까지 들어왔으면 공간을 팔 수 있는 선수가 더 많았을 텐데 사기지. 네, 지금 김승섭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선수가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3선의 키는 단연 이진현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선수를 신뢰하냐면요. 원보라ን치에도 이진현 선수를 세울 거래요. 그러니까 볼을 돌리는 걸 그 정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네, 전체적 공수를 조율하고 투볼란치를 하게 되면 박진섭이 짝꿍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포백은 이제 왼쪽에 서영재가 붙박이고요. 센터백은 이제 기량이 굉장히 고른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튀어오른 선수가 없어서 이민성 감독이 고민하고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가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수비는 조직력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전급들을 오랫동안 다 그 호흡을 맞추게 하는데 그게 조금 약간 불안한 부분이고 오른쪽도 비슷해요. 이규로 이슬찬 김지훈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대전 포백은 굉장히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고 아니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골문은 부상에서 돌아온 김동준이 지킵니다. 돌아왔나요? 네, 지금 훈련하고 있고요. 살이 조금 찌기는 했지만 뭐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네. 김동준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건 빅사이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대전이 척추가 좋아지면서 지난 시즌보다 나은 경기를 보일 거는 제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 팀의 키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바이오.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어쨌든 초짜 감독이잖아요. 기대는 커요. 왜냐하면 배운 그 모셨던 감독들이 전부 다 색깔이 강했던 감독들이거든요. 이장수, 뭐 김학범, 기내슈. 힘들었겠다. 이분들한테 어쨌든 배웠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내공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이민성 감독도 대전 성공의 키를 쥐고 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팀 가보겠습니다. 5위를 했던 서울 이랜드입니다. 인앤아웃 해보죠. 이랜드는 서경주, 원기종, 김태현 등이 팀을 떠났고요. 데려온 선수는 그렇지만 그 이상입니다. 일단 임대로 좋은 활약 펼쳤던 장윤호, 이상민을 완전 영입했고 네. 20세 월드컵에서 정정용 감독과 함께했던 황태현을 비롯해서 허리진의 김선민, 수비의 이인재, 공격진의 바비오, 골키퍼 김경민 등을 영입했습니다. 아직 발표 나지 않았는데요. 아르헨티나 출신 베네가스 역시 발표 나지 않았지만 수비수 김현훈을 더하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한층 전력의 짜임새를 갖게 됐습니다. 자, 이랜드 키워드 가이죠. 정정용 시즌2. 이거 2년차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설경 감독도 있고요. 그러네요. 정정용 감독, 김규식 감독도 있습니다. 2년차를 지켜보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시즌2라고 했냐면 지난 시즌 뼈대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네. 요소만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번 이랜드의 겨울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공격진에는 누구냐? 레안드로가 에이스잖아요. 네. 이 선수와 발을 맞춰 선수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 선수를 데려왔고 허리진에도 자신의 축구를 잘 알고 있거나 네. 혹은 잘 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수비준도 이상민을 축으로 지난 시즌 이상의 무게감을 갖게 됐는데 포지션으로 보겠습니다. 최전방 아무래도 바비오한테 눈길이 좀 갑니다. 레안드로가 홀로 역습을 했었어요. 맞아요. 레안드로 역습시 원맨 팀이었는데 네. 바비오가 가세하면서 같이 뛸 수 있는 선수가 생겼다. 이랜드한테 굉장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랜드 내부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바비오가 붙여냈을 때 마무리는 아쉽지만 드리블과 스피드는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레안드로가 달려줄 때 이쪽에서 흔들기만 해줘도 사실은 이랜드는 큰 힘이 생길 수 있고 여기에 베네가스가 어떤 유형이냐? 밸런스를 맞추는 유형이래요. 네. 피르미누 같은 스타일. 이게 마누라 라인인 거예요. 레안드로가 마네고 바비오가 살란 거야. 이렇게 해서 플레이할 거라는데 쓰리톱은 어쨌든 확실한 파괴력을 갖췄고 뭐 백업도 뭐 김민규 선수도 있고 네. 이런 뭐 자원들이 있습니다. 김정환도 있고요. 네네. 허리즈는 이제 김선민, 황태영이 들어오면서 밸런스가 더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장윤호가 지난 시즌에 임대로 들어왔을 때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네. 완전 영입하는데 공격적으로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뒷공간 누가 커버해주냐? 김선민 선수가 이걸 해줄 거예요. 김선민 이 역할 잘하죠. 네, 수비도 좋고 기동력도 좋고 패스도 나름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제임스 있을 것 같고요. 서재민과 황태현이 때에 따라서 파이브백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쓰리백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현 선수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한 선수인데 이 선수 공백이 좀 클 거라고 좀 예상을 했거든요. 울산으로 좀 복귀를 했는데 데려온 선수들이 괜찮아요. 안산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던 이인재 선수 데려왔고요. 안산 울고 있습니다. 네. 경남에서 인상적인 모습 보였던 사실은 수원FC가 강력히 원했던 선수인데 이랜드가 품었습니다. 네. 김현이 들어오면서 더 탄탄해졌습니다. 양가질에서 지난 시즌 이상의 수비진을 구축하게 됐고요. 골문은 김경민이 지킵니다. 제주에서 데려온 선수인데요. 올 시즌에 그 이랜드의 목표는 무조건 승격이에요. 네, 정정용 감독이 올해는 도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스쿼드는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좋아졌습니다. 이랜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상의 스쿼드를 꾸렸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베네가스가 아주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K2 같은 경우에 용병들의 득점력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고 김현훈 선수도 군 제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에나 가세할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3백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네 번째 팀 전남 드래곤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앤아웃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전남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겨울 보냈는데요. 지난 시즌 임팩트 강했던 에르난데스 임대가 끝나면서 보냈고 한창 떠오르던 라이트백이죠. 이유현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얼핏 볼 때는 득보다 실이 많은 이적 시장을 보는 것 같지만 영입이 임박하거나 혹은 영입을 추진 중인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모두 합류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전남의 겨울입니다. 네, 직접 전주훈련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그렇죠. 네, 올해 2년차를, 2년차 또 정경주 감독도 2년차입니다. 그러네요. 네. 2년차 감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더니 약간 구단을 리스펙하는 차원에서 표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꾹꾹 눌렀지만 그렇지. 새어 나옵니다. 영입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뭐 안양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국내 K리그 1과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국내 선수 보강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국인도 아직 합류하지 못한 선수가 두 자리가 비었거든요. 그 점도 좀 아쉬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이제 수비 쪽도 핵심 선수가 좀 빠지죠. 네, 두 명이 빠지는데요. 김주원과 이유현. 김주원은 계약이 끝났고 이유현은 전북으로 이적료를 받고 좀 이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전 골키퍼인 박준혁이 지난 시즌 말미에 다쳤잖아요. 그래서 아직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몇몇 경기에서 한차원 높은 플레이 펼쳤던 에르난데스 잡았으면은 뭐 베스트겠지만 잡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완전히 좀 새 판을 짜야 되는 수준이라고 또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몇몇 자리에만 어떤 빈자리만 조금 채우면 되는 상황으로 조금 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술은 포백 전술이 1옵션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수원 삼성과의 연습 경기에서 3백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정경주 감독이 포백과 3백을 오가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네. 지난 시즌 중간에도 3백 바꿔서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가장 좋아하는 전술인 4-4-2가 좀 유력해 보이는데요. 최전방은 상대적으로 지난 시즌 대비 옵션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이종호가 데뷔 이래 처음으로 주장 완장을 차서 동기부여 충만한 상태로 이제 시즌에 임하고요. 예, 그리고 한때 이름을 날렸던 박희성, 서명원이 고대학리 별명처럼만 하자고 했다 그러죠. 둘이. 그리고 서명원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여기에 돌파가 되는 용병 사무엘이 한쪽 측면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변수는 역시 외국인 공격수인데 브라질 출신인 알렉스가 이미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오피셜은 없지만 18일께 자가격리 풀리고 뭐 계약 사인하면 오피셜이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스가 오면 일단 최전방은 알렉스, 이종호를 약간 섀도우로 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발로텔리 이 선수가 사실 이적 시즌 초반부터 나왔잖아요. 그 뭐 이탈리아 악동 이름이랑 같다는 이유로 마리오가 아닙니다. 네,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좀 관심을 끌었는데 키프로스에서 뛰는 선수예요. 그래도 지난해 10월부터 조금 그 작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진전이 조금 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이것 때문에 무지 지금 전남 프런트 감독 장난 아니에요. 이게 되면은 지금 포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 놓치면 다른 애 하기에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지금 발로텔리가 돼도 3월 다 돼야지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발로텔리 영입에 좀 그 공을 들이고 있고 정경주 감독도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로텔리가 오면 공격 지형도가 바뀌어요. 일단 알렉스보다는 발로텔리가 단계가 조금 더 위에 있는 선수라는 평가가 있고 그렇다면 뭐 발로텔리, 이종호가 될 수도 있겠죠. 중원은 큰 변화 없는 포지션 중에 하나인데요. 김현욱, 이우건, 황기욱, 정호진, 장성재 등으로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전남의 최대 장점이라 볼 수 있고 포백에선 작은 김영욱 제주에서 왔다. 네, 제주에서 데려온 이 라이트백이 주전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습니다. 22세 카드가 원래는 그 중앙 미드필더인 정호진이 유력한데
지금 부상에서 회복 중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른쪽 측면에서 김영욱이 지금 훈련 중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초반에는 김영욱이 22세 카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종호 저 인터뷰 때도 제가 썼지만 뭐니 해도 최고의 영입은 뭐 정경준이다. 재계약. 예,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재계약도 하고 뭐 다른 오퍼도 거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경준 축구가 지금은 조금 더 잘 녹아들었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 스쿼드는 살짝 좀 아쉬운 게 사실이지만 어떤 끈끈한 상대를 귀찮게 하는 축구가 올해도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5번째 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안산을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일단 뭐 인앤아웃부터 얘기해 주시죠. 웬만한 K리그 1팀보다 더 이슈를 끌었습니다. 네. 사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수의 티오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 이인재 선수가 나간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그대로 남을 상황이었는데 변수가 외국인 선수였는데 생각보다 화제를 많이 낳았어요. 네. 잘할지는 뭐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4개국 용병이 새롭게 가세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통역을 어떻게 할지, 통역을 몇 명을 둬야 될지. 그래서 그러네요. 다재다능한 다국어가 되는 분이 오면 베스트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통역 고민을 할 정도로 외국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주련지에서 만난 김길식 감독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인 거죠. 그 전까지는 외국인 때문에 다른 식으로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얘네들을 어떻게 잘 써먹을까, 어떻게 팀에 융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뭐 복권을 긁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용병 5자리 꽉 채웠다는 것 자체, 그 예산이 K리그를 통틀어서 최저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5자리 채운 거는 그 프런트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내피셜로 이런 외국인 용병의 어떤 영입이 좀 플러스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전방 산티아고는 높이와 활동량에 있어서는 갖추고 있어서 K리그가 좀 잘 맞을 것 같고 두아르테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광주 이랜드 소속일 때 경기당 1개 정도의 맞아요. 포인트. 이미 검증된 선수죠. 네, 검증이 됐고 1월까지 경기 뛰다 왔습니다. 브라질 2부에서. 그리고 까누띠는 지난 시즌에 안산 에이스로 떠올랐는데 지금 뭐 전주련지에서 난리네요. 지금 이랜드와 경기를 했는데도 레안드로가 안 보이고 뭐 까누띠만 보였다. 이런 관계자의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앙 미드필더인 이와세가 풀백까지 가능해서 활용폭이 조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대표 출신 아스나위 이 선수가 맞아요. 관심 너무 많아요. 핫가이죠. 네. 지금 모든 용병 통틀어서 가장 그러니까요. 큰 이슈를 끄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그래도 김길식 감독의 생각은 확실합니다. 제2의 쯔엄은 안 된다. 나머지 선수들을 이해시키려면 네가 실력으로 주전을 꿰차야 된다. 그렇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태용 감독한테 전화해서 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지시를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김기식 감독이 거기에 좀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일에 자가격리가 끝나면 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아르테는 한 21일쯤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떤 그 두아르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증을 됐기 때문에 두아르테는 빠르게 녹아들 수 있지만 아스나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보면 22세 카드로는 최건주 왼쪽 측면 공격수 이 친구가 조금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김윤도 최전방에서 이 선수가 한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길식 감독이 지난 시즌에는 공격 축구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해서 실리 축구를 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디테일하면서 빠른 공격 축구를 할 만한 재료는 어느 정도 갖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백이에요, 오히려. 지금 앞서서 설명 잘 해주셨지만 이인재가 빠졌고요. 맞아요. 또 김태현도 조금 떠났습니다. 그래서 포백 무게감이 확 떨어졌어요. 이들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영입은 됐지만 어떤 그 수준에 못 미친다는 좀 평가도 있어서 이 포백을 어떻게 다룰지 지금 시즌이 거의 그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포백에서 3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수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말미에 막 강호들 발목 막 잡았잖아요. 맞아요. 수원 FC, 뭐 제주 어려워했는데 그러면서 7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도 우리가 꼴찌라고 하지만 우리는 꼴찌 아니다. 이런 뭐 각오로 전주훈련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